물안개 속에서 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선형의 매끈한 몸매로 물고기를 쫓고 있는 녀석은 수달이다.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사는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수달. 수달이 살아가는 이곳은 도시의 하천이다. 천연기념물 수달. 수달이 도시로 왔다. 경남 진주는 강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된 인구 35만의 중소도시다. 최근 들어 남강에서 수달이 자주 목격된다는 제보가 제작진에게 들어왔다. 시내 중심과 다리 아래서 수달의 흔적이 처음 발견됐다. 발바닥 폭이 넓고 5개의 발가락이 선명한 걸로 봐서 수달의 발자국이다. 다리 밑에서도 수달은 흔적을 남겼다. 이게 미물 거기 베스라는 겁니다. 베스 외래종이요? 예. 이 수달이 지금 이게 머리만 남아놓고 나머지는 다 이 여기 먹은 흔적이 수달이 뜯어먹는 흔적이 베스 뭐 부르길 뭐 외래어 정도 뭐 자르지 않고 다 먹습니다. 물고기의 뼈와 비늘이 남아있는 수달의 배설물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차량 불빛과 소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과연 수달이 살아가고 있을까? 밤 9시 제작진은 수달 탐사에 나섰다. 물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달이다. 녀석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된 희귀동물이다. 수달은 차들이 오가는 도로 아래쪽에서 살고 있다. 물과 무틀 오가며 사는 족제비과 동물 수달. 날렵한 몸매를 가진 수달은 사냥의 명수다. 녀석은 여유 있게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챘다. 물고기 한 마리를 먹어치우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해가 두둑해지자 수달은 바위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듬기 시작한다. 잠시 후 수달은 산책하는 사람들 곁에서 유유히 헤엄친다. 그리고 도시의 불빛 사이로 사라졌다. 수달의 보금자리가 된 남강. 남강은 영남의 젖줄 낙동강의 지류다. 남강댐은 도시 내에 설치된 다목적 댐이다. 해질 무렵 제작진은 댐 구조물 바로 아래에서 수달을 발견했다. 녀석은 댐 주변에서 자맥질을 하며 한참 물살을 즐긴다. 그리곤 바위 틈 작은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수달의 서식을 확인한 제작진은 원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복 촬영에 들어갔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청둥오리. 잠시 뒤 수달이 바위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두 마리였다. 댐 주위를 익숙한 듯 활보하는 걸로 보아서 이곳은 녀석들의 서식지임이 분명하다. 눈 깜짝할 새 어른 팔뚝만한 잉어를 낚아챘다. 수달은 앞발과 주둥이를 이용해서 잉어의 숨통을 끊는다.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수달에게 외가리가 접근한다. 수달의 먹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외가리. 수달 한 마리가 더 가세하자 외가리는 결국 포기한다. 하류 쪽에서 또 한 마리의 수달이 댐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목격됐다.
몸집이 상당히 큰 놈이다. 녀석은 댐 수문의 우측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길을 나서는 수달. 그러나 얼마 못 가 댐 시설물에 쳐놓은 철조망 앞에서 길이 막혔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수달은 철조망 사이에 벌어진 작은 틈으로 통과한다. 그리고 수달은 높이 34m, 경사는 약 70도 정도의 댐 구조물을 기어오른다. 댐을 기어오른 수달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 지금 다리하고 예? 이게 상판 구조물하고 사이에 이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예, 이 정도 뭐 좁지만은 한 적어도 한 20cm 정도 되는 공간이지만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뚫힌 데가 없습니다. 구멍 아래 댐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계단에서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이 배설물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놓은 이는 배설물이 되겠습니다. 수달은 이 계단을 통해 댐을 건너간 것이 확실했다.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길이 1100m가 넘는 대형 구조물 남강댐. 콘크리트 계단은 수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 밤 10시,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의 길에 들어선 녀석은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리곤 다리 난간과 댐 구조물 사이의 좁은 틈으로 들어선다. 수달이 남강 댐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댐 상층부에 들어서자 녀석은 더욱 조심스럽다. 그 순간 수달이 댐을 건너기 시작한다. 몸을 숨길 곳이 없는 녀석은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납작 엎드린다. 몸을 노출한 이동, 수달에겐 목숨을 건 행동이다. 댐을 넘는 데 성공한 수달. 수달은 도시로 들어섰다.
난강댐 그 두 개 유일하게 수달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저기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저기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 통로가 차단이 된다면은 결국은 상류에 있는 수달이 그 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또 댐 밑에 있는 수달들이 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생태적으로 단절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달은 댐을 넘나들며 도시와 진양호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남강댐이 축조되며 생긴 진양호. 진양호는 지리산에서 발원한 경호강과 덕천강의 물줄기가 함유돼 형성된 호수다. 한국수달보호협회 경남지부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의 서식을 조사해 오고 있다. 진양호 전체 수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절골, 예. 그다음에 부채골, 예. 갈골, 예, 요 이제 주 서식지고. 수달의 서식이 주로 확인되는 곳은 호숫가 절벽. 스스로 굴을 파지 못하는 수달에겐 최적의 장소다. 주 서식지인데 예. 요 근처에 이제 와서 많이 휴식하고 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공간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이용합니다. 제작진은 진양호에서 수달 탐사에 나섰다. 언덕 위에서 고라니가 발견됐다. 초식동물인 고라니는 나무 사이에 난 작은 풀들을 뜯어먹는다. 너구리도 모습을 드러냈다. 사냥에 성공한 녀석은 새 한 마리를 물고 있다. 잡식성인 너구리는 들쥐, 개구리, 뱀 등을 닥치는 대로 먹는다. 나무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건 노루. 머리에 뿔이 난 것으로 보아 수컷이다. 노루는 꼬리가 짧고 엉덩이에 흰색의 큰 무늬가 있다. 살근 물가를 점령했다. 점박이 무늬가 선명한 살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다. 살근 한반도 먹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포식자다. 절벽 아래 물가에서도 동물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50cm가량의 바위 틈, 그 사이에서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들은 자신들의 굴로 이동하고 있다. 굴에서 얼굴을 내미는 수달. 입 주변에 난 수염이 아직 가늘고 여린 것으로 보아 태어난 지 4, 5개월 정도 된 어린 새끼로 추정된다.
잠시 경계하던 녀석들은 물놀이를 즐기기 시작한다. 이곳에 사는 새끼 수달 수는 총 3마리. 녀석들은 연신 물장구를 치며 장난에 여념이 없다. 눈앞에 나타난 물고기는 그냥 놓치는 법이 없다. 새끼 한 마리가 사냥에 성공한다. 다른 녀석도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챘다. 먹잇감을 장난감 삼아 놀기도 한다. 새끼 수달들은 이번엔 절벽을 따라 오른다. 절벽이 작은 공간도 녀석들에게는 좋은 놀이터다. 또 다른 곳에서 새끼 수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녀석의 휘파람 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나타났다. 어미는 새끼에게 잡은 물고기를 건넨다. 새끼가 어미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은 최대 1년 정도다. 놓칠세라 앞발로 꼭 쥐고 먹는 새끼 수달. 커가면서 활동폭이 넓어진 새끼 때문에 어미도 더욱 바빠졌다. 걸음을 늦추며 어리광을 부리는 새끼를 어미는 재촉한다.
그렇게 한참을 달래던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보금자리로 사라졌다. 2003년도에는 29마리 정도, 올해 들어서 이제 한 40마리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탐사 활동을 하는 중에 새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나가도 한 9마리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수달의 최고 번식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달들의 번식지 진양호. 녀석들은 댐을 넘어 도시로 왔다. 남강은 지난 99년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되면서 현재 2,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수중 생태계도 다시 살아났다. 강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물이 얕은 곳에서 사는 납자루와 피라미. 이들 민물고기들은 돌에 붙은 녹조식물이나 미세조류를 먹이로 살아간다. 육식성인 꺽지도 먹이를 찾아 나선다. 잉어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남강에서는 39종 정도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수달의 흔적은 도심 곳곳에서 발견된다. 구성이 어류의 뼈와 어류의 비늘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달이 언제든지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고 풍부한 먹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은폐할 수 있는 은폐하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서식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수달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어류 자원과 도시 일부 구간에 살아있는 자연 서식지가 수달을 도시로 불러들인 것이다. 남강에 서식하는 수달은 어떤 경로를 통해 움직일까?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함께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수달을 포획했다. 잡힌 수달은 8개월 된 수컷이다. 수달의 안전을 위해서 고무 발목 덫을 사용했다. 검진 결과 외상은 없고 몸도 건강한 상태. 카메라 좀 찍어줘. 물과 육지를 오가는 수달의 습성상 마이크로칩 형태의 전파 발생기를 뱃속 지방층에 이식했다. 이 방식은 수달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요거. 그리고 며칠간의 재활을 통해서 수달은 남강에 다시 방사됐다.
수달의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 수달의 이동이 감지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게. 수달이 몸을 숨겼던 갈대밭이다. 수달이 상류 쪽에서 지금 하류 쪽으로 이동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바로 저 밑에 저쪽을 통과해가지고 계속 하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적을 계속하자 물가 바위 위에서는 수달의 배설물도 발견됐다. 오늘 저녁에 이 지나가면서 방금 그 지나간 흔적이다. 흔적을 남기는 그 배설물이 되겠습니다. 수달이 발견된 곳은 강 위에 형성된 자연섬.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던 수달이 이동을 시작했다. 어느새 잉어 한 마리를 낚아챘다. 녀석은 도로가 밑에 자리를 잡았다. 수달은 하루 1kg 이상의 먹이를 섭취하는 대식가다. 먹을 때는 5개의 발가락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앞발을 유용하게 쓴다. 그리고 계속 이동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점검하고 배설물을 남긴다. 다른 수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다. 수달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황토 목욕을 즐기기 시작한다. 몸에 붙은 이물질을 털어내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달은 평균적으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활동한다. 그리고 활동 반경은 약 9km 정도다. 무선 추적 결과 수달은 남강 상류 쪽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리고 댐을 넘어 진양호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양호는 작년 12월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제 진양호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진양호는 밤에 더욱 활기를 띈다. 절벽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배의 줄무늬가 뚜렷한 매다. 수리부엉이는 나무 위에서 날개를 접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어미와 새끼, 수달 가족을 다시 만났다. 그 사이 새끼는 부쩍 자랐다. 물을 타는 솜씨도 더욱 능숙해졌다. 새끼는 여전히 어미 곁을 맴돌며 애교를 부린다. 그러나 어미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 먹이를 보채는 새끼를 어미는 냉정하게 뿌리친다. 어미는 새끼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새끼는 스스로 사냥에 나섰다. 먹이 잡는 것을 확인한 어미는 새끼 곁을 떠난다. 새끼 수달은 먹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 뒤늦게서야 어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새끼 수달. 이제 어미 없이 홀로 야생에서 살아가야 한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육상의 무법자 사. 새끼 수달은 다시 사객에 다가간다. 육상의 무법자 삭과 수중 사냥의 명수 수달 간의 대격돌. 한치의 양보도 없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결국 수달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수달은 안전한 대피처인 물속으로 사라졌다. 치열한 전투 없이 삭은 영역을 장악했다. 수달과 살개 충돌은 진양호라는 특수한 지형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태계의 모습이다.
또 다른 공격자가 나타났다. 영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수달 간의 전쟁이다. 수달은 일정한 영역만큼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새끼 수달은 치열한 싸움 끝에 자신의 영역을 지켜냈다. 새끼가 자라면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진영호라고 하는 서식지는 한정된 서식 공간이기 때문에 경쟁을 피해서 먹이 자원과 서식 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살고 있는 개체들이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동해서 분산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양호에 사는 수달들이 새로운 서식지로 택한 남강. 도심 속에 살아있는 자연 하천은 무생명들을 불러들인다. 살무사도 남강의 털을 잡았다. 몸통이 크고 굵은 살무사는 독성이 매우 강하다. 물고기들은 강바닥을 누비며 먹이를 찾는다. 돌틈에 자리 잡은 건 누치, 산란 중이다. 누치는 5월경 비가 내린 뒤 알을 낳는다. 새들도 물고기 사냥에 나섰다. 도심 속의 자연 하천에는 생태계가 살아있다. 밤이 되자 댐 주변의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들은 먼저 서식지 주변을 돌며 영역을 점검한다. 삭도 이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도 수달이 먼저 피해버린다. 밤에 또 다른 주인공이 된 삭.
삭은 바위 틈에 있는 물고기를 찾아내 먹는다. 그러나 삭이 이곳에서 사냥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까지다. 남강댐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발전 방류를 시작합니다. 댐 발전 방류로 강수위가 높아져 위험하오니 강가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즉시 강밖 안전한 곳으로 나와주시고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방류 안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수달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모두 하류 쪽으로 내려간다. 방류가 시작됐다. 방류 30분쯤 후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들은 물길을 거슬러 방류가 시작되는 댐 수문 쪽으로 이동한다. 소문 주변을 맴돌던 수달이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리는 데 성공했다. 녀석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자리를 잡았다. 수문 주변에서 수달들의 먹이 사냥은 방류가 끝나고 나서도 약 1시간 정도 계속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푸짐하게 배를 채운 수달은 자신들의 은신처로 돌아간다. 예, 발전 방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그 물들이 하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에 서식하던 어류들이 상류로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그 생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가 올라와서는 댐이라는 구조물로 인해서 그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그 3, 4월 달에 그 산란기 때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달들도 이런 현상에 적응해서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진양호 상류 경호강에서 수달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나 수달은 이미 그물에 걸려 죽은 채였다.
마리 더 들어갔네. 또 한 마리가 올라온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쳐놓은 그물에 수달이 희생된 것이다. 통발 그물에 걸려 죽은 수달은 2마리. 94cm 정도. 안 넘으면 크기는 94cm, 105cm 되는 완전히 자란 성체였다. 5cm. 자, 여기 순놈. 여기 순놈이 생식기가 여기 달리고, 또 안놈, 또는 항문이고, 또 생식기가 이쪽으로 달렸죠. 수달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한다. 그래 이게 벌어진다고 여기 아들이 들어올 때는. 아, 들어올 때는 그렇죠. 벌어지고. 이게 이렇게 벌어져가 있는데 요 사이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살려면은 이게 칸칸이 다 있습니다. 칸칸이 다. 쭉 연결돼서 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달은 통발의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통발에 걸린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달은 돌아 나올 수 없었다. 이처럼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불법 어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수달들이 죽어갔는지 그 숫자조차 파악할 수 없다. 지금 남강에는 대형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측량 작업이 한창이다. 진주시 내동면과 평가동을 연결하게 될 가칭 희망교는 총 8차선으로 상하 2층 구조의 복합 교량으로 건설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 소음과 흙탕물은 수달의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러나 진주시가 작성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보면 수달의 서식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남강의 도심지 곳곳에 깔려있는 시멘트환 블록. 이것은 수달이 몸을 숨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았다. 최근 진주시에서는 남강변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구간에는 콘크리트 대신 자연석이 놓여졌다. 자연석을 놔놨는데 실제로 보면 이는 돌 틈이었기 때문에 그 수달은 뭐 1m 한 20cm 정도 되기 때문에 꼬리까지 합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틈이 나올 수는 없죠. 강가에 자연석을 쌓고 돌틈에는 수생식물을 심었지만 여기에도 수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을 얼기설기 쌓아가지고 돌틈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충분한 그런 공간들이 어류라든지 수소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식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변 지역은 많은 그 나무라든지 또 초본류를 심어가지고 수달이 안전하게 좀 쉴 수 있고 또 그 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마련해 준다면은 여기 지역을 그 산책하는 그 시민들도 쉽게 그 수달을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달이 도시로 왔다.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이 도심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달이 도시로 오기까지 그 여정은 험난했다. 댐을 넘어 사람 곁으로 찾아온 수달. 이들이 하천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수달은 또다시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 도시 하천. 이곳에서 수달은 자연의 물길을 꿈꾼다.